블록체인 이야기하면 뭐랄까 항상 그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죠. 모든 거래가 공개장부에 기록된다. 네. 이게 블록체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이게 현실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모든 금융 기록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하죠. 개인 사생활은 물론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이 그냥 다 노출되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 투명성의 역설을 풀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오늘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레이어 2, 바로 페이 네트워크인데요. 사용자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는데 프라이버시는 저절로 지켜진다. 이게 약간 마법 같은 이야기잖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페이 네트워크. 이더리움 레이어트라는 건 알겠는데 핵심은 결국 프라이버시란 말이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본값으로 비공개, 그러니까 private by default라는 표현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 아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페이가 기존의 접근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는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 EVM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레이어 2 네트워크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ERC20 토큰 거래를 사용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즉 기본값으로 비공개 처리한다는 겁니다. 아, 기본값이요? 네, 프라이버시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기본 설정인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되게 파격적인데요. 제가 만약에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친구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요. 그럼 예전처럼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제 거래가 자동으로 숨겨진다는 건가요? 제가 뭘 따로 배울 필요도 없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점이 페리가 내세우는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의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쓰던 지갑 그대로 쓰면 되고 개발자들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 설정만 바꾸면요. 네, 이더리움에서 페이로 바꾸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활동에 프라이버시라는 보호막이 자동으로 씌워지는 거죠.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겉보기엔 똑같은데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거래를 숨길 수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영지색 증명, GK 기술하고 체인 네이티브 프라이버시 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요. 페이 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밀금고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비밀금고요? 네. 사용자가 A에서 B로 $100를 보내면 그 $100는 일단 이 거대한 공동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서 B에게 $100가 지급이 되죠. 아, 외부에서는 그냥 누군가 금고에 돈을 넣었고 다른 누군가 돈을 꺼내갔다. 이 사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A와 B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거래가 하나의 큰 풀에 다 섞여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추적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군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모든 거래 기록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나중에 뭐 세금 문제라든지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할 때 기록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기록이 정말 사라진다면 기관이나 기업은 절대 쓸 수가 없겠죠. 페베이는 이 문제를 프라이버시 볼트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해결합니다. 거래의 상세 내역,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는요, 공개된 블록체인이 아니라 암호화된 상태로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아, 그게 프라이버시 볼트군요. 네, 그 프라이버시 볼트의 오프체인, 즉 블록체인 바켓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오프체인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블록체인은 보통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공개 장부라는 게 핵심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프라이버시 볼트는 그 정체성을 약간 비트는 거네요. 필요할 때 허락된 사람만 열어볼 수 있는 비밀 장부를 온체인에 연결한다. 이건 그냥 기술 추가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완전한 익명성으로 기존 시스템과 단절하려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프라이버시를 통해서 현실 세계 금융하고 연결하려는 시도인 거죠. 평소에는 이 볼트가 잠겨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만 사용자 본인이 증명이 필요하거나 법적 요구가 있을 때 자신의 키로 볼트를 열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 프라이버시 볼트라는 개념이 규제랑 친해질 수 있는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기술적인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볼트는 그럼 누가 통제하나요? 만약에 페베이 개발사나 특정 주체가 이걸 통제한다면 이건 약간 다시 중앙화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페베이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프라이버시 볼트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게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RPC 주소 설정할 때 이 볼트 주소를 같이 지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아하. 물론 초기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볼트를 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프라이버시 프로젝트는 지켓이나 모네로처럼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대중화되지는 못했죠. 페이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가요? 글쎄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사용자 경험, UX에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기존 이더리움 생태계랑 얼마나 잘 어우러지냐, 이 호환성 문제고요. 기존 프라이버시 솔루션들은 대부분 전용 지갑을 따로 설치했어요. 맞아요. 또 내 자산을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는 실드 풀 같은 데에 입금했다가 쓸 때는 다시 출금하고 과정이 복잡했죠. 아, 저도 예전에 그거 한번 써보려다가 너무 번거로워서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 자산이 일반 자산, 프라이버시 자산만 이렇게 나뉘니까 관리도 너무 어렵고요. 바로 그겁니다. 유동성도 쪼개지고요. 페이는 그런 추가 절차를 아예 다 없앴습니다. 페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이더리움 호환 체인이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에서 네트워크 목록만 바꾸면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요? 네, 지갑도 그대로, 주소도 그대로, 유니스왑 같은 DF 쓰는 방식도 거의 똑같습니다. 프라이버시 기능이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사용자는 자기가 프라이버시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입니다. 좋습니다. 기술 원리부터 차이점까지 살펴봤는데 듣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걸 누가, 왜 써야 하는가인 것 같아요. 특히 전통 금융 기업들이 이걸 반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술 장벽으로 볼까요? 이 기술을 가장 필요로 할 그룹은 명확하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크립토 네이티브 투자자나 펀트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투자 전략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거든요. 아, 그렇죠. 온체인 분석가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토큰을 얼마나 매집했는지, 자금을 어디로 옮기는지가 다 드러나면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주거나 전략을 간파당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알파를 지키고 싶은 고래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그럼 두 번째 그룹은요? 바로 핀테크와 전통금융, 즉 트레드사이 기업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페이가 가져올 변화의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2B 결제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운데요.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체감이 잘 안 돼서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업체인 A사의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상상해보죠. 네.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대로라면 경쟁사인 LG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삼성전자 지갑에서 A사 지갑으로 얼마가 언제 이동했다는 걸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와. 이걸 분석하면 삼성의 생산량, 특정 부품의 단가, 주요 협력사까지 전부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건 경영 정보를 그냥 길바닥에 풀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페이를 쓰면 온체인상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지갑에서 페이의 거대한 프라이버시 풀로 자금이 이동했다. 여기까지만 보여요. 실제 대금이 A 공급업체로 얼마가 갔는지는 당사자들하고 필요하다면 규제 당국만 프라이버시 볼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블록체인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영업비밀은 완벽하게 보호하는 길이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급여 이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 기업 활용 사례는 정말 강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페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요? 네. 페이는 완전한 익명성이나 검열 저항을 추구하는 대신에 실용적 프라이버시라는 노선을 택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볼트는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같은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위해서 선택적인 투명성을 제공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선택적인 투명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사용자의 동의나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거래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둔 거죠. 무조건 다 숨기는 암흑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뒀다는 거군요. 이 유연성이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익명성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프라이버시,
이것이 페이가 실제 금융 인프라를 지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원리, 사용자, 그리고 규제 전략까지 페이 네트워크의 등장이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실사용 가능한 금융 프라이버시의 문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마침내 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는 복잡한 UX나 호환성 문제,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좀 일부 마니아들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렇죠. 페이는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프라이버시를 그냥 이더리움의 기본 기능처럼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특히 자료를 보면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출시 첫날부터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단순한 기술 파트너십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페이가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실제 결제나 정산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금융의 혈액과도 같잖아요. 네, 맞아요. 이 혈액에 흐르는 파이프라인에 프라이버시가 기본으로 장착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 간 결제, 무역금융, 개인 급여이체 같은 지금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금융활동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단순한 디파이 놀이터를 넘어서 실물 경제를 담는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통해 블록체인의 오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페이 네트워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사용자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기존의 익숙한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모든 거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된다는 발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체인의 프라이버시 볼트라는 별도의 금고를 둬서 규제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는 접근 방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완전한 익명성이 아닌 실용적 프라이버시를 통해 기관과 기업의 블록체인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잠재력을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처럼 당연한 기본값이 된다면 우리의 디지털 금융생활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상상만 했던 어떤 새로운 금융 애플리케이션들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지적 유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